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쪽집게 백선 2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것입니다. 지방법원장은 매수 신청 내린 등록 취소 업무정지 처분을 하고자 한 때에는 10일 이상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물론 전자문서로 해도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반드시 진술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주의해야 될 점이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등록 취소하면 청문을 했습니다. 청문. 그러나 매수 신청 대리는 모두 의견 진술 기회만 부여합니다. 2번 폐업 신고 전의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없다. 폐업기간 1년 넘으면 폐업신고 전의 위반 행위로 인한 업무정지 못하고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폐업신고 전의 위반 행위로 인한 등록 취소 못합니다. 3번 시도지사는 위반 행위의 동기, 결과, 횟수를 참작해야 됩니다. 시험에 결과를 참작해야 하나 동기를 참작해서는 아니 된다. X입니다. 동기, 결과, 횟수를 모두 다 참작해야 됩니다. 자격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고요. 늘리더라도 자격정지는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6월 초과할 수 없다. 우리 암기 프린트 42번에 1번에 있습니다. 4번에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와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처분 또는 자격정지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에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이 필요한 절차가 뭐냐면 자격 취소에 필요한 절차가 청문이고요. 자격 정지 처분에 필요한 절차가 의견 진술 기회에 부여합니다. 이게 암기 프린트 54번에 동그라미 6번, 7번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시도지사는 자격 취소 처분을 한 때에는 7일 이내에 보고하는 게 아니라 5일 이내에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암기 프린트 52번에 2번에 있습니다. 52번이 아니고 50번에 2번에 있습니다. 자, 다음은 27번입니다. 사무소 설치에 대해서 틀린 것은 했는데 1번에 사무소 이전, 폐업, 등록 취소되면 지체 없이 간판 철거해야 되고요. 간판 철거 안 하면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대집행할 수 있습니다. 2번 분사무소는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합니다. 물론 특수법인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특수법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런 예외 안 적었다 하더라도 X라고 하면 안 되죠. 원칙을 대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무소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사무소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어야 되고요. 가설 건축물, 무허가 건축물 안 되고 미등기 건물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소유권 확보가 아니고 사용권만 확보하면 됩니다. 면적 제한 없습니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기 전이라도 사용승인, 사용검사, 준공검사, 준공인가 받은 건축물은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파라솔, 천막 등 소위 뜰다방 설치하면은 이중사무소와 처벌 규정이 똑같습니다. 이중사무소는 1년 이하의 전형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1000만원 이하니까 100만원 선고 받을 수도 있습니다. 1000만원 이하니까 200만원 받을 수도 있죠. 자, 그 다음에 바닥 면적과 상관없이 부동산 중개소나 그 다음에 금융업소 등은 이종걸 인생활 시설에 해당한다. 이게 틀렸네요. 건축법 시행령 3조 4의 별표 건축법 시행령에 의해서 X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는 규정 없는데 일종건생입니다. 바닥 면적 30제곱미터 미만은 30제곱미터 이상은 이종건생, 500제곱미터 이상은 업무시설, 1000제곱미터 이상은 판매시설에서 중개사무소 가능합니다. 자, 다음은 28번입니다.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했는데요. 계약서 작성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계약서 작성에 관련된 거 틀린 것. 계약서 3년 보존 X입니다. 5년 보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니은에 성명 공란으로 두면 안 됩니다. 필요적 기재사항, 인물 계약금, 인권 조교 9가지 반드시 기재해야 됩니다. 인적사항 기재해야 됩니다. 전속 거래계약서는 정해진 서식 없습니다. 그래서 X입니다. 리얼은 리얼 미음인데요. 리얼 미음은
이중계약서,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거짓계약서 적으면 개업공개사는 임의적 취소, 취소 안 하면 업무정지, 소속공개사는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리얼미엄은 맞고요. 비업은 등록관청이 아니라 국토부 장관이 표준서식 정해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시옷은 계약서에는 개업공개사가 서명 날인하되 당연무를 수행한 소속공개사가 있으면 소속공개사도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따라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틀린 거. 자, 다음은 2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9번. 성명소연 등이라고 했는데요. 저는 광고할 때 필요적기사항 성명소연 등인데 중개대상물 소재지가 답이 되겠습니다.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명시해야 됩니다. 다만 인터넷 표시 광고할 경우 이 성명소연 등 5개 외에 소면, 종가, 형 할 때 소가 중개대상물 소재지입니다. 인터넷 표시 광고할 때는 중개사물 소재지 반드시 명시해야 됩니다. 그러나 인터넷 표시 광고가 아니면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기재를 해야 됩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 43번 맨 밑에 있습니다. 성명, 소연 등은 소면, 종가, 형은 25번 맨 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표시 광고하면서 건축물인 경우 총사방, 개개, 입주관이라고 했죠. 자, 다음은 30번 문제입니다. 포상금 계산하는 것인데요. 포상금. 기업은 기소 중지되면 포상금 못 받습니다. 기소 중지, 공소제기 또는 기소 유예 결정을 한 경우 포상금 받습니다. 그 다음에 리얼은 이중등록 포상금 지급 대상 아닙니다. 이중등록. 그 다음에 리얼은 불기소 처분되면 포상금 지급 대상 아닙니다.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 유예 결정을 해야 되고요. 불기소 처분, 무혐의 결정, 공소권 없음, 기소 중지되면 포상금 안 나옵니다. 그러나 공소제기, 재판에 회부했는데 판사가 무죄 선고해도 포상금 나오죠. 자, 그럼 포상금 받는 거는 디귿 하나밖에 없네요. 갑과 을은 포상금 배분 방법에 관한 합의 없이 등록증을 대여한 시를 신고하였는데 검사가 공소제기하였지만 무죄 판결 받았다. 무죄 판결 받아도 포상금 나옵니다. 공동으로 신고했네요. 공동으로 배분 방법에 관한 합의 없이 공동으로 신고했습니다. 갑과 을이. 이런 경우는 각각 50만원 주는 게 아니라 25만원씩 균등하게 배분합니다. 배분 방법에 관하여 합의가 되어 있다면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할 것입니다. 따라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포상금 지급 대상 무부양, 광시, 공시 이렇게 암기했죠. 무부양, 광시, 공시. 무등록,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양도되어 개공 아닌 자가 강구한 경우, 개공 등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그 다음에 단체 구성은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경우, 그 다음에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행정기관에 발각되기 전에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또는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나 등록관청에 신고한 경우 수사기관은 물론 고발이네요.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포상금은 한 건당 50만원입니다.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하면 균분, 그 다음에 2건 이상이 접수되면 최초로 신고한 자만 지급하고 포상금 결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